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이제 새학기 예습, 새학년 예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정답인지 우리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요새 시중에 이런 문제집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3단계로 배우는 3학년 사회교과서, 이제는 사회교과서 2학년에서 이제 3학년 넘어가면서 이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런 책들이 나와 있고, 또 꼭 알아야 할 개념 40개, 이것만 알자, 막 이런 책도 나와 있고요. 뭐 미리 보는 국어교과서, 뭐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다 사서 구매해서 읽어보았거든요. 다 어떤지 문제집 봤는데, 제가 정답을 드릴게요. 미리 보는 초등 국어 교과서를 보면 되거든요. 네, 초등 사회 교과서를 보면 되거든요. 굳이 이런 문제집 뭐 해주고 싶으면 하시지만은, 저는 이제 사실은 교과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과서를 열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새학년 예습은 사실 교과서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교과서를 공부하지 않는 애, 교과서를 읽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결코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문제집만 보는. 그리고 요새 이제는 사실 문제집에 보면요, 익힘책에 나오는 문제 막 이렇게 해서 수학 문제집에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좀 아쉬워요. 사실 교과서만 잘 알고 있고 잘 꿰고 있으면 학교 수업에서는 굉장히 자신감 있고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 드리고, 국어 교과서나 이제 각 과목 교과서를 어떻게 하면 조금 예습을 좀 쉽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도 교과서 읽기를 이렇게 아이들 하루 생활교육표에 좀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어 문제집 풀리지 마시고 그냥 교과서 한번 예습할 때는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문제집 풀려주시면 그거는 이제는 학기 중에 좀 풀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예습으로 보면요, 국어 교과서 이제는 구겨질까봐 이제 올려놓으신 거 맞죠? 그거 바로 내려주세요. 네, 그거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국어 교과서 예습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뭐라 그랬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실린 작품을 쭉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거,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미리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읽으면서 국어 교과서, 사회 교과서, 수학 교과서 과학 다 무엇을 노트를 하나 같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휘 노트를, 교과서 어휘 노트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어휘 노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간단해요. 이렇게 줄 하나만 쭉 그어주시면 돼요. 쭉 그어주시고, 쭉 그어주시고, 아이랑 교과서를 읽었어요. 엄마랑 어디까지 읽는지 그럼 아이가 혼자 읽어도 돼요. 저는 엄마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단어에 연필로 표시를 하라 그래요. 자, 훈민정음의 탕생을 아이가 읽었는데, 아이가 과인이란 뜻을 모르겠어요. 과인이 관심을 둔 학문이 어디 한두 가지요. 그래서 과인은 모르겠어요. 과인을 동그라미 치고 오늘 여기에다가 과인이라는 단어를 찾아놔요. 자, 교과서는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과인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어디에서 찾을까요? 네, 짜잔. 국어사전에서 쭉 넘겨서 찾는 거예요. 자, 이거를 사회나 과학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모르는 어휘만 없어도 수업 시간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만 쭉 찾아놓고 읽어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인이라고 쓰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제가 하나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뭐 저의 잔소리라면 잔소리, 그리고 제가 논술 이야기 드릴 때, 엄마표 논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는 제가 스프링 노트지만, 스프링 노트 말고 일반 노트에도 여기 이렇게 점이 있어요.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왜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큰 효과를 봐서 저는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 점 하나에 아이들이 한 글자 쓸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띄어쓰기도 하나. 그러면 굉장히 널찍하게 쓰게 되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숙달이 되면 조금 좁게 쓰더라도, 아이들이 왜 이 얘기를 드리면, 아이들 글자 간격이 너무 안 맞아요. 띄어쓰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훈련. 그리고 이렇게
국어사전을 그대로 베껴 쓰는 건 필사의 효과가 있어요. 좋은 글을 옮겨 쓰는. 그리고 맞춤법을 배우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한 칸이거든요. 한 칸. 여기가 또 한 칸.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한 칸. 여기가 한 칸이에요. 위에 있는 이 점을 따라서 아이가 띄어쓰게. 그럼 이 밑에는 여기에다가 띄어쓰는 부분에다 쓰면 되겠죠. 이런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쓰게 한 번만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 쓰는 게 단어를 많이 찾으면 3개에서 4개 정도 찾거든요. 그 정도는 조금 할애해 주시고 그 정도를 써주시면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읽기 하면서 어휘 노트 꼭 준비를 해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수학 교과서를 이제 쭉 넘겼어요. 저는 사실은 수학 교과서는 하나를 구매를 해 주셔서 거기 좀 읽고 풀이했으면 좋겠어요. 좀 잘 모르더라도 그냥 좀 같이 읽어보면 봐도 괜찮거든요. 꼭 풀어보지 않아도 돼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정도만 공부를 해도 사실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겨울방학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딱 끝나면요. 제가 뭐 교과서 분석, 1학기 분석부터 쭉 들어갈 거예요. 2학년 1학기 1단원에 뭐가 나오는지 1학년도 할까요? 네. 이렇게 이 교과서 분석을 먼저 드릴 거예요. 이 교과서 분석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어떤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단원을 쭉 공부를 해봤더니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잘 모르는 단원들이 나와요.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이가 예를 들어서 평면도형의 이동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돌리기, 뒤집기를 어려워했어요. 그러면 수학교과서 제가 2학기면 하나 구매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풀어봤더니 어려워했던 게 있다? 그러면 제가 조금 권해드리는 교재는 노크예요. 노크는 뭐냐면 아이의 이제 A, B, C, D, E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수, 측정, 평면도형, 해결 전략, 연산, 규칙, 입체 도형, 경우의 수와 통계 이렇게 해서 8가지 네, 파트로 나누어서 그 부분을 깰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C의 평면도형의 도형의 이동을 어려워했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해주실 게 아니라 뭐를 해주셔야 된다? B단계에 네, 여러 가지 평면도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다각형과 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시켜주시면 좋다는 거죠. 이걸 언제 해주셔야 된다? 방학 때 보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부족한 점이 어디인지 파악해서 그거를 어디에요? 파트별로 네, 나누어서 조금 잡아주시면 돼요. 이거 8권 다 사서 풀리지 마시고 아이가 부족한 부분만 뽑아서 풀어주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사실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좀 연산이 부족한지 우리 아이가 도형이 부족한지 아니면은 뭐 해결 전략이 부족한지를 조금 엄마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엄마들은 이제는 엄마표 공부하시는 분들 좀 아시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학원을 보내고 뭐 이러더라도 사실은 얘가 좀 못하는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1대1로 집중해주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학원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이 8가지 분야 중에 얘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어디냐고 물어보시고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방학 때는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사회교과서랑 과학교과서예요. 자, 사회랑 과학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제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휘예요. 어휘. 그래서 제가 말하는 어휘 노트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립니다. 쭉 읽으면서 어려웠던 어휘만 여기다 적어놓고 책 덮고 거기서 찾아 쓰시면 된다.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찾아 쓰기 이렇게까지 연습을 해주시는 거가 1번이고요. 사회과학을 잘하려면 가장 좋은 거는요.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직접 경험. 자, 과학의 지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층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실험을 하고 아니면 실제로 가가지고 전라도 여수도 가가지고 지층, 끊어진 지층을 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직접 경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건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런데 직접 경험을 다 못하니까 우리가 뭐를 하는 건가? 간접 경험을 한다는 거죠. 간접 경험은 뭘로 해요? 예전에는 도서로만 했어요. 독서, 뭐 책으로 했는데 요새는 미디어도 유튜브 있잖아요. 이거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나 독서로 책을 보면서 조금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이렇게 보게끔 EBS 미디어라든가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아이들한테 읽게끔 해주시면 좋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뭐 예를 들어서 이걸 교과서를 쭉 읽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을 조사하는 계획을 세워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영실에 대해서 나왔어요. 네, 부산에 가서 뭐 장영실 과학동산 가는 게 가장 좋지만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영실에 대한 미디어로 봐도 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장영실에 대해서 우리 그러면 내일 계획 세울 때는 그럼 사회책이 장영실 나왔던데 우리 장영실 도서 그러면은 내일 독서 계획에 한번 꺼내볼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계획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이면 좀 여기에 뭐 경복궁이 나왔다 그러면 경복궁 한번 좀 가주시고 이러면 좋은데 코로나라서 좀 힘드시죠? 그러면은 경복궁은 미디어로 좀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얘기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도서 이야기 드릴게요. 과학도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직접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어휘가 되게 어려워요. 지층이라는 말, 그리고 뭐 암석이라는 말들. 그래서 어휘를 좀 찾아주시는 거 1번으로 해주시고, 여기 보면 수평인 지층, 끊어진 지층, 휘어진 지층.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경상남도 고성 쪽에 갈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상조강 군립공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기억해 놨다가 한번 같이 아이들이랑 보고 이거 교과서에 나왔는데 이거 진짜 수평이네. 이렇게 이거 진짜 끊어졌네. 이거 진짜 휘어졌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왜 끊어졌는지 왜 휘어졌는지 책에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랑 같이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꼭 같이 앉아서 읽지 마시고요. 이렇게 쭉 넘겨보시고 어머님들을 보시면 알잖아요. 어디 가면 좋겠다. 여긴 괜찮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과학이나 사회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 한 번 더 드리는 거는 어휘예요. 어휘가 조금 이해가 돼야지 이 책에 대한 교과 내용도 이해하고 수업을 들을 때도 이해가 수월하거든요. 우리도 영어 단어 모르면요. 문법 조금 알고 있어도 뭐 is, 뭐 이런 건 알고 있어도 단어 모르면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휘의 뜻만 조금 알고 가도 사실은 굉장히 학교에서 수월하고 재밌게 즐겁게 수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교과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교과서 읽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일반 문제집 푸는 것보다는 교과서 읽기가 먼저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다. 아이에 맞게 해답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교과서는 과감하게 정답입니다. 네, 오늘도 고민 해결되셨나요? 그럼 별표 타파!